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거든요. 6년이라는 시간을 한 사람에게 바쳤는데 결국 그 끝은 허무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만났던 그 사람과 저는 6년을 연애했어요. 그 사람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단 둘이 살았다고 했어요. 연애 당시에 어머니는 천안에서 혼자 생활하고 계셨는데 노후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변호사 시험 준비하면서 작은 월세방에서 혼자 살았죠. 매일 도서관과 집을 오가며 공부만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대단해 보였어요. 꿈을 향해 묵묵히 노력하는 모습이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졸업 후 저는 중소기업에 취직했어요.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정규직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아직도 로스쿨 입학 준비 중이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게 5년간의 뒷바라지였어요. 처음엔 가끔 밥을 사주는 정도였는데 점점 더 많은 걸 하게 되었죠. 월세가 밀렸다고 하면 제 적금을 깨서 도와주기도 했고 도시락을 싸서 가져다 주는 것은 거의 일상이 되었어요. 가끔은 용돈까지 주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제가 해주는 모든 걸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고맙다는 말도 점점 줄어들었고 오히려 제가 조금이라도 늦거나 못해주면 서운해하는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마치 제가 해주는 게 의무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의 어머니께서도 저를 예뻐해 주셨지만 역시 제가 아들을 뒷바라지해 주는 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어요. 가끔 천안으로 찾아뵈면 고맙다고 하시면서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뉘앙스였죠. 드디어 그 사람이 로스쿨에 입학했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기억나요. 합격 발표 날 전화를 받고 같이 울면서 기뻐했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5년 동안의 고생이 드디어 보상받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죠. 로스쿨 3년 과정 동안에도 뒷바라지는 계속되었어요. 학비도 비싸고 생활비도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계속 도와줬죠. 그 사람은 여전히 제가 해주는 모든 걸 당연한 일인 양 받아들였어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응시했지만 첫 번째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 결과를 확인했을 때 그 사람의 좌절감은 정말 컸죠.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국 시험에 떨어진 거였으니까요. 첫 번째 시험에 떨어진 후 그 사람은 완전히 의기소침해졌어요. 며칠 동안은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제대로 씻지도 않았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욱 안쓰러워서 열심히 위로해주고 격려해줬어요. 그렇게 재수험 기간이 시작되었어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시 공부해야 한다는 게 그 사람에게는 큰 부담이었죠. 재수험 기간 동안 그 사람은 더욱 예민해졌어요.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한테 화를 내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그런 모습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시험에 떨어진 충격과 다시 1년을 더 공부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괜찮다고 하면서 더 열심히 챙겨줬어요. 도시락도 더 정성스럽게 싸주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집안일을 제가 다 해줬죠.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랐거든요. 재수험 기간 동안의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았어요. 학원비도 더 내야 했고 생활비도 계속 필요했으니까요. 전부 제가 다 부담한 건 아니지만 제 월급의 반 이상은 나갔던 것 같아요. 드디어 두 번째 변호사 시험을 치르는 날이 왔어요. 이번에는 꼭 합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험장까지 배웅해줬죠. 그리고 며칠 후 합격 발표가 났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합격이었어요. 그때의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1년 동안의 고생이 드디어 보상받는 순간이었죠. 그 사람도 정말 기뻐했고 저도 마치 제가 합격한 것처럼 기뻤어요. 이제 정말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그 사람이 대형 로펌에 취직했을 때까지는 정말 행복했어요.
드디어 우리가 꿈꿔왔던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회식 자리에 저를 데리고 가서 동료들에게 소개해 줄 때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회식 자리에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특히 인상 깊었던 분이 계셨어요. 되게 젠틀하고 매너가 있으신 분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만큼 자주 만나지도 않게 되었고 만나더라도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연락해야 겨우 답장이 오는 경우가 많아졌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결국 듣게 된 말은 파혼이었어요. 자기는 이제 변호사인데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였죠. 그동안 내가 뒷바라지 해준 건 생각도 못하고 나랑 결혼하면 가난한 우리 엄마랑 제 동생까지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그렇게 살기는 싫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충분히 가난하게 살아왔다고 더 이상은 싫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끝으로 정식으로 파혼 통보를 받았어요. 마지막에 한 말이 정말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너도 너한테 어울리는 남자 만나. 솔직히 너한테 변호사는 좀 과분하지. 내가 5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너무 분했어요. 파혼 후 몇 달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죠. 그러다가 조금씩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일에 더 집중하게 되었고 그동안 못했던 취미생활도 다시 시작했죠. 우리 집 형편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남동생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갖게 되었고 엄마는 이모랑 함께 백반집을 차리셨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으셨는데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어서 다행이었죠. 그런데 파혼 후 1년쯤 지났을 때 정말 우연한 만남이 있었어요. 주말에 백화점에 쇼핑하러 갔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누군가가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예전 남자친구 로펌에서 만났던 변호사님이었어요. 그때도 인상이 좋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지나가려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시간이 괜찮다면 잠깐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들었다면서 사실 처음 뵈었을 때부터 정말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꼭 한번 다시 만나보고 싶었다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딱 3번만 만나달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엔 좀 이상한 사람인가 싶은 제안이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3번의 만남을 갖게 되었고 매번 만날 때마다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무엇보다 저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남자친구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3번째 만남에서 그분이 고백을 하셨고 저도 연애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정말 다른 세상이었어요. 그동안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게 진짜 사랑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지금의 남편은 정말 세심했어요. 제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항상 들어주고 위로해 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존중해 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제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해 주고 뭔가 결정할 때도 항상 제 생각을 물어보았죠. 우리가 사귄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갑자기 예전 남자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인사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잘 지내냐면서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느냐고 하더니 가끔 생각난다면서 좋았던 시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예 대놓고 자신이 실수한 것 같다면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헤어질 이유가 없었던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면서 자기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고 다시 돌아와 줄 수 없냐고 하면서 다시 시작해보자고 붙잡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가 났죠. 자기 맘대로 차버렸다가 이제 와서 다시 돌아오라니 저를 뭘로 생각하는 건지 기분이 나빴거든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럴 생각 없다고 나는 지금 좋은 사람 만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럼 나랑 헤어지자마자 바로 다른 남자 만난 거냐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이었어요.
그 후로 몇 번 더 연락이 왔는데 다 무시했어요. 나중에는 아예 번호를 차단해버렸죠. 그렇게 1년 정도 사귀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남편이 먼저 꺼냈죠. 한 번은 엄마와 이모가 운영하는 백반집에 데리고 왔는데 엄마와 이모도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너무 반듯하고 싹싹하다면서요. 그런데 그 즈음에 남편이 로펌을 그만두고 독립해서 개인 변호사 사무실 개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사무실을 구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정말 바쁜 나날이었죠. 개업일이 다가오면서 로펌 동료들이 축하하러 오셨어요. 다들 남편의 독립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예전 남자친구가 다른 동료들과 함께 들어왔어요. 제가 남편 옆에 서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너가 왜 여기 있어? 그때 남편이 자연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말했어요. 저와 결혼할 사람입니다. 다다음 달이에요. 축하해 주세요. 그 순간 그 사람의 표정이 정말 볼만했어요. 입이 떡 벌어지면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다른 동료들도 저를 기억하는 사람이 몇 분 계셨는지 어색하게 축하해 주셨는데 그 사람은 혼자 굳은 표정으로 서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거 뭐야?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마치 제가 바람이라도 핀 것처럼 배신감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렇게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러 오셔서 정말 감사했죠. 특히 시어머니께서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몇 달 후에 정말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이 말하길 예전 남자친구가 결국 로펌을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8개월쯤 되었을 때 정말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임신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병원에서 확인하고 나올 때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우리 가족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 게 너무 행복했거든요. 남편 사무실도 점점 더 많은 의뢰인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했다는 걸 매일 느끼고 있어요. 임신 중이라 입덧이 심할 때도 남편이 정말 많이 챙겨줬어요. 갑자기 뭔가 먹고 싶다고 하면 나가서 사오기도 하고 제가 힘들어하면 집안일도 다 해주고요. 당신이 우리 아이를 위해 힘들어하는 건데 자기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하면서 잘해주었어요. 남편과 살면서 사랑받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행복해요. 사실 그 전에는 제가 그 사람을 챙기느라 바빴고 누군가가 날 챙겨주고 걱정해준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잘 몰랐거든요. 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행복해하고 날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과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운명이라는 게 있는 걸까요? 전 당연히 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줄만 알았는데 생각지 못했던 파혼을 했고 정말 우연히도 지금의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었죠. 전 남자친구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남편과의 인연은 없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신기해요.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은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게 된 것이 아닐까 싶어요. 남편을 기다리면서 저녁을 준비하는 시간도 즐겁고 소소하게 남편과 산책하며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행복한 요즘이에요. 이제 곧 우리 아이가 태어날 거예요. 남편 같은 아빠를 둔 아이는 정말 행복할 거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저도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진짜 사랑을 만나서 진짜 가정을 꾸리게 된 지금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예전에는 사랑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고 뒷바라지해 주는 게 사랑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진짜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거라는 걸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라는 걸요. 남편과 함께하는 매일이 정말 감사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랐거든요.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남편이라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준 운명에게도 감사해요. 진짜 사랑이 어떤 건지 이제는 정말 잘 알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도 깨달았어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